좀 맛있게 먹든. 자, 24년도 9월 문평이었고요. 볼게요. 바로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의 변화를 측정해서 질량을 재는데 이거 다 아시죠? 전자저울 같은 거는 저항값의 변화를 가지고서 재는 거고요. 되게 1차원적인 저울은 한쪽 이렇게 평평하게 갖다 놓고서 여기에다 물건 넣고 여기에다 물건 넣어서 더 무거운 게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재는 게 저울이고,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 같은 아주 작은 물질의 질량은 어떻게 잴까? 이에 답하기 위해선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앞전 효과가 뭔가 하고 보니까 미안, 딴 데 켜놨네. 앞전 효과. 네, 여기네요. 앞전 효과에는 재료에 기계적인 변형이 생기면 재료에 전압이 걸리게 되는 1차 앞전 효과도 있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첫 번째, 1차 앞전 효과는 무슨 말이야, 이거? 기계적인 변형이 생기면은 전압이 걸린대.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은 거기에 전압이 걸리나 봐요. 1차 앞전 효과는 물체에다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이게 전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2차 합전 효과가 뭔가 보니까 반대로 들어가면은 2차 합전 효과가 나와요. 전압을 주면은 기계적인 변형, 물리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도 있나 봐요. 2차 합전 효과는 전압을 걸면은 물체가 바뀌는 이런 두 가지의 앞전 효과가 둘 다 있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앞전체라고 부르나 봐. 그러면 1차, 2차 둘 다 성격을 가지면 우리는 앞전체라고 하고, 되게 재미없어 보이니까 뭐 알려줄까? 혹시 핸드폰 사용하실 때 님들 이거 완전 디스플레이잖아. 이 화면 전체가 디스플레이잖아. 버튼이 없잖아. 근데 아이고 씨, 여자친구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여기 틀딱 키패드라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되게 편해요. 자, 이거 누르면 혹시 설정을 걸 수 있는데 탁 누르면 진동 오게끔 이거 설정할 수 있지. 이게 햅틱이야. 이게 햅틱 기술이거든. 이게 앞전 효과를 이용한 건데 여기에다가 너가 물리적인 힘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 여기서 전압이 걸리게 되고 그 전압을 여기서 진동으로 바꿔요, 핸드폰이. 그래서 옛날에는 구형에서는 다 버튼이었던 거를 이렇게 햅틱 효과, 앞전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전부 다 바꿨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진짜로 진동이 얘가 눌러서 진동이 오는 게 아니라 전압을 발생해서 이 핸드폰에 신호가 가게 되면 핸드폰이 진동하게끔 이렇게 바꿔진 게 이게 대표적인 앞전 효과예요. 햅틱 장치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천천히 할게요. 자,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해서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후에 원판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걸어준대. 자, 전압을 가하면 뭐가 생기니? 수정이 기계적인 변형을 겪게 되겠네. 물리적인 힘이 발생하겠네. 그러면 수정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극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전력을 걸어줘.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전력을 계속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바꿔가지고 거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을 걸었지? 그러면 물리적인 힘이 발생하면서, 근데 얘가 자꾸 교차로 특정한 주기별로 교차를 걸어놓게 되면은 얘가 진동하는 게 규칙적인 진동을 하게 되겠네. 그러면 사인 이라고 해도 되나? 사인 그래프 아직 안 했죠? 아직 수학에서 사인 그래프 안 나왔죠? 됐어. 별거 아니야. 아이고, 좀 더 규칙적으로 나 그림 못 그린 건 알지?
그냥 규칙적이라고 가정하고 봐. 이렇게 되겠네. 자, 이게 떨림이 이렇게 주파수가 진행이 될 텐데 수정이 진동한다.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를 시키게 되면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해서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이제 전압을 교차로 걸 거거든? 근데 내가 그러면은 뭐 1초에 뭐 2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치자. 그러면 수정이란 원래 모든 물체는 고유 주파수를 가지고 있거든. 이런 거는 배웠어요? 고유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니네도 마찬가지야. 님들의 고유 주파수가 다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러서 너희 고유 주파수랑 일치하는 소리를 지르게 되면 너희는 진동값이 커져. 진짜야. 그래서 여기에 수정의 고유 진동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진동수랑 나는 이거 내가 의지로 바꿀 수 있지. 내가 이거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있지. 수정의 고유 진동수인 주파수랑 얘를 일치시키게 되면은 원래 이 정도의 진폭을 가졌던 애가 이 정도로 진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진폭이 이렇게 바뀐다고. 진폭이 이렇게 커진다고. 진폭이 커지게 되면은 왜 측정하기가 쉬워져? 자, 진동이 커지면은 왜 측정하기 쉬워지니? 조금 더 읽은 다음에 그럼 얘기를 해드릴게요.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진동수인데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대.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서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점점 감소를 한대요.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함으로 기체 분자나 DNA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붙일 거야? 기체 분자나 DNA 같은 미세 물질을 여기다 붙일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빨간 그래프로 진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 물체 여기에 점이 하나가 요만한 물체가 하나 띡 붙었다고 합시다. 그럼 무거워졌죠. 그럼 수정 진동자가 무거워졌지. 질량이 바뀌었지. 그럼 질량이 바뀌면 진동이 줄어들어 많아져. 무거우면 당연히 운동성이 떨어지겠지. 이게 이렇게 바뀌어. 물체가 붙으면 진동폭이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진폭이 큰 상태여야지 더 작은 물체가 붙었을 때 진동하는 주파수 값이 잘 보이겠지. 진동이 어차피 작은 상태라고 가정하면 진폭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만약에 뭐가 탁 붙었다 하더라도 얘가 조금밖에 안 변할 거 아니야? 여기에 작은 미세한 질량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진동수가 얘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되겠지. 그래서 일부러 진폭을 키우고 싶으니까 뭐를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에다가? 공명현상을 걸어 놓은 거야. 공명을 미리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만든다고 공명?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다가 전압의 주파수를 일치시켜 놓으면 여기 공명이 걸려서 이렇게 진폭이 큰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진폭이 커야지 작은 미세한 질량 변화에도 주파수의 변화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잘 보이잖아요, 눈으로. 이런 걸 위해서 공명을 미리 걸어놓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공명을 하는 이유는 뭐? 변동하는 주파수를 확인하기 쉽게 어렵게? 쉽게 하려고. 요걸 목적으로 공명을 만들어 놓나 봐. 그럼 공명은 어떻게 거는데? 얘들아, 읽었으면 내가 잘 읽어왔으면 내가 하는 질문에 바로바로 답이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 잘 읽고 그게 너의 배경 지식이 됐단 얘기거든.
그러면 비슷한 거 나왔을 때 그때 배웠던 걸로 써먹으면 되겠다 하는 게 니네 맨날 ET에서 하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여 독서하기 이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지문은 다 팩트를 기반으로 해. 이거 평가원 기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는 거의 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니네 뭘로 가져가면 되는 거야? 배경 지식으로 이거 가져가면 되게 좋은 거야. 문제를 풀어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한 책이 아니야. 내가 지금 3학년 걸 시키는 이유는 니네한테 배경 지식을 최대한 많이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활성화해서 니네가 쓰게끔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게 늦게 되면 돼. 알겠지? 자, 공명현상 어떻게 건네요? 우연아, 공명 어떻게 걸어? 그 주파수 공명 주파수에다가 네, 고유진동 주파수라고 할게요. 수정의 고유진동 주파수에 뭐를 일치시켜? 전압의 주파수를 일치시키면 되지? 이렇게 되면 공명이 일어나네. 자, 그리고 얘들아 이건 팁이야. 봐봐. 진동자에서 질량의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은 너네 자연스럽게 뭐 하고 싶니? 분자분모 그리고 싶지. 그러면 이거 너네 이렇게 하고 싶잖아. 혹시 이렇게 다 하지 않았니? 이거 다 했지. 자, 봐봐. 이러면 시간 잡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얼마나 변화가 많이 되냐가 얼마나 민감하냐랑 같은 말 아니야? 그래서 분자에 들어가 있는 값이 어차피 민감도 값이랑 비례할 거지. 같은 편이잖아. 분자 값이 커지면 어차피 민감도 값도 커지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굳이 분모를 쓰고 분자를 쓸 필요가 없어. 당연히 그냥 변화가 얼마나 잘 되냐는 게 얼마나 민감하냐는 얘기잖아. 반지름 잘 타냐? 윤열? 아, 그래? 반지름 태워봤대? 변화량 없지. 이게 변화량 없지. 민감해 안 민감해? 안 민감한 거죠.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야? 굳이 이거 써가지고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너네한테 식을 이렇게 만들게끔 유도를 하는 지문들이 있는데 이거 실제로 식을 쓰잖아요? 그만큼 시간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은 당연한 얘기니까 뭐 당연히 변화가 민감도지 뭐 하고 넘어갔으면 더 빨랐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읽는 게 빨라고. 이건 팁이에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니네 어차피 어거지로 계산을 했는데 막상 문제가 아니니까 써먹을 때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 수정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대. 자, 봐봐. 어떻게? 자, 농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대상하는 그 해당하는 부피만큼에서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일정한 부피 내에서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내가 그럼 이 진동자를 혼합기체에다가 집어넣고 특수 코팅을 해서 알코올만 묻도록 코팅을 해놨어. 그럼 내가 혼합기체에다가 이걸 딱 집어넣어. 근데 변화가 자 여기 그러면 알코올 기체들이 탁 붙겠지. 딱딱딱딱 알코올 기체들이 이렇게 붙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일정 값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어. 왜? 그럼 일정 값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붙을 만큼 다 붙었다는 얘기야. 붙을 만큼 다 붙었어. 그러면 빨리 다 붙으면 농도 알코올 농도가 높은 거 오래 걸리면 알코올 농도가
다야. 이거 언제 써먹는 거게? 아빠 음주 측정하는 거 본 적 없어? 그 음주 측정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깔때기 같은 거를 이제 사람한테 물린 다음에 후 부세요 계속 한단 말이야. 더더더더더 하면서 계속 불라 그래. 그러면 내 수는 혼합기체잖아. 여기에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만큼의 양의 술을 마셨는지 대충 환산이 가능하단 말이야. 불었는데 겁나 빨리 여기 다 붙었어. 나 술 많이 먹은 거지. 그럼 반응 시간이 짧으니까 얘가 알코올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네. 술 많이 자셨네. 그럼 면허 취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수정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대요. 아,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질량에 따라서 변화하는 정도가 당연히 엄청 큰가 보다라고 이해를 했으면 됩니다. 넘어가서 수정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이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가 있는데 수정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면 질량의 변화가 생겨 수정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해. 질량이 늘어나니까 주파수가 떨어져. 여기에 알코올만큼의 질량이 더해지니까 여기 알코올로 안 되네. 그냥 특정 기체인데 그냥 알코올로 합시다. 알코올로 특수 코팅을 하면은 진동이 줄어요.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데 왜 그렇다고? 붙을 만큼 다 붙어서요.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뻔하네. 넘어가면 되고. 혼합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 무슨 말이야? 여기 무슨 말이야 이거? 줬어요. 농도가 클수록 잘 붙는다는 얘기지. 농도가 클수록 많이 붙는다고. 이걸 있는 그대로 문장을 읽으려고 하시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니네 언어로 다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머릿속에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 영어랑 똑같은 거야 하는 거.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잘 붙는다고? 같은 말이지. 민서 이거 같은 말이지? 이게 쉽니? 이게 쉽니? 이게 쉬워. 제가 웬만하면 너네한테 이야기할 때 고상하고 어려운 단어를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에서 떠오르는 단어는 가장 직관적인 단어로 바꿔놓는 게 제일 편해. 근데 사람마다 직관적인 수준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말로 내 나이에 맞는 말로 해석을 해놓으면 너네들은 거기서 어차피 또 해석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일 저렴하고 제일 천박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게 잘 알아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농도가 클수록 많이 붙는다고. 특정 기체가 그러면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정도를 그냥 뭐라고 부른다고? 자, 이것도 붙는 게 반응이지. 그럼 붙는 시간. 그럼 농도 높으면 반응 시간 어떻게 되겠니? 짧겠지. 농도가 낮으면 반응 시간이 길겠지. 당연한 얘기.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보시면 전부 다 요약하고 밑줄 치고 키워드 적는 게 아니라 뭐 해요? 읽고 번역해요. 읽고 번역해요. 읽고 번역해요. 그런데 특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렵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를 처리했어? 특수 코팅 처리를 한 거였잖아.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기체의 정확한 농도를 알 수는 없어. 왜? 응? 왜? 자,
쟀어요 내가. 그래서 혼합기체에서 알코올만 붙도록 처리한 이 수정 진동자를 이제 그 기체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쟀어. 5초 나왔어. 짧은지 긴지 알아 몰라? 이게 짧은지 긴지 모르잖아. 아 뭐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기준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기준이 없으면 정확한 농도를 알 수는 없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전에 기준을 실험실에서 세워놓고 알코올 수치가 몇 퍼센트 이상이면은 몇 초 안에 나오더라라는 거를 실험실에서 다 재본 다음에 실전 투입을 해가지고 얘가 몇 초 안에 반응하는지를 봐야지 농도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하다고 쉽게 말하면. 이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서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뭐 해놔야 돼? 미리 측정해 놓아야 돼. 쉽게 말하면 그냥 뭐를 미리 잡아놔야 돼? 기준을 미리 잡아놔야 돼. 기준값을 미리 측정해 놔야 돼. 그래서 그거를 뭘로 만들어놔요? 표 같은 걸로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이제 하면은 3초 뜨더라. 그러면 몇 퍼센트더라가 미리 해놨으니까 알 수 있다. 대상의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주파수가 농도에 따라서 얼마큼 바뀌냐. 그게 민감도라며. 그냥 분자값이잖아. 변화 정도가 민감도다. 같은 말이네. 다 할 필요가 없죠 이거. 허무하지 않아? 있어요? 머리 싸맸는데 사실 들어보니까 되게 허무하지? 자, 미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래요. 앞전체의 제작 방법을 소개하고 제작 시의 주의점을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 자,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줬나요? 안 알려줬는데요. 앞전체는 그냥 수정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냥 수정 주로 쓴다고. 나도 알려줘라. 앞전체 어떻게 하는지. 앞전 효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앞전체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했는데 앞전 효과는 1차 앞전 효과, 2차 앞전 효과 두 가지 모두 가지면 앞전체라고 함이라고는 했는데 이게 장단점이랄 게 있어요? 그냥 앞전체의 특징을 알려준 거잖아요. 앞전 효과의 종류를 1차, 2차로 분류하고 분류에 따른 앞전체의 구조를 비교하고 있다 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앞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초정밀저울의 작동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래. 그러면 여기 뒤에 거는 괜찮은데 앞전체의 유형을 구분한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앞전체는 뭐를 앞전체라고 해, 윤우야? 1차, 2차 둘 다 일어나야 앞전체라고 해. 그럼 앞전체에는 뭐가 있는데? 몰라. 앞전 효과에 기반한 초정밀저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줬고 이 원리가 적용된 기체 농도 측정 방법 미리 실험실에서 측정한 다음에 혼합기체에서 넣어서 해보시면은 농도를 알 수 있게 된다고요. 5번이고요. 자, 미끌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수정 이외에도 앞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 주로 앞전체로 수정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수정을 절단 가공해서 미세 질량 측정에 사용한다. 네, 그렇죠.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해서 물체 질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첫 번째 문단에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주파수가 서로 같다 했는데 크기가 달라지면 주파수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누면 질량 민감도다. 그죠? 네. 분모에 있는 게 분자에 있는 게 민감도인데 분모가 질량이니까 질량 민감도라고 하면 되죠. 자,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라고 하네요. 수정 진동자가 기억이고요. 기억에는 1차 앞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 수정이 있어요. 기억에는 전압에 의해서 앞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나요. 어떻게 변하는데요? 진동합니다.
기억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의 수정이 사용된다. 네, 문제 없죠? 기억에는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맞춰서 뭐를 일으켜요? 공명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의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더 크게 만들어요? 고유 주파수 값이 바뀝니까? 고유 주파수 값은 안 바뀝니다. 그럼 고유가 아니잖아요. 이미. 알코올 검색이 A와 B를 이용하면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혼합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잴 수가 있는데 A와 B는 모두 진동자의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놨고 A, B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어느 정도 다 붙었나봐요. A의 진동자에 있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을 해놓으면 혼합기체에서의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게끔 했는데 얘들아 생각해봐. 알코올 100%에서 쟀어. 그럼 혼합기체에서 이걸 써먹을 수가 있어? 못 써먹어 이거. 알코올 100%에서 쟀으면. 혼합기체에서 쟀어야지. 자,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만약에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에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기체도 붙었다 했죠? 그럼 질량이 더 늘어났겠죠? 주파수는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겠네? 뭐야? 맞네. 2번이에요.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하는 건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서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거는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특정 기체가 잘 붙게 처리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이건?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가 크다면 A가 B보다 민감도가 더 작다. 그러니까 A 무슨 소리야? 더 잘 민감하다니까? 더 크다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하지마. B가 A보다 알코올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반응 시간이 B가 더 짧더라도 알코올에 달라붙은 양이 서로 같다면 반응 시간은 서로 같겠군이라는데 이게 반응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잖아. 반응 시간이 다른데 서로 같다고? 말이 안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수정 진동자 앞전과 활용해서 질량 재는 거 했어요.